연극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멜랑콜리 증상,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을 실제로 연극을 보여줘서 치료했던 사례가 있었다. 연극인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부터 연극적인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됐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로토프스키, 보알, 브레이트, 아르토, 브룩, 스타니스lav스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흐름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연극을 더 확장해서 관객이랑 소통을 한다든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하는 연극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치료적으로 더 확장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사가 짧다면 짧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다져나가고 구체화시키는 거는 또 저희와 저희 뒷세대가 아닐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야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연극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역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하신 분이 계셨다.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드라마와 치료의 필 존스. 여러분도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전반적인 역사는 아실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따로 정리했다. 네, 한번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존스는 세 가지 층위로 역사를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광범위하게 연극이 치유적인 기능을 했었던 고대 그리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와 연극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가 형성되었던 19세기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연극 치료라는 단어가 특정적으로 나와서 연극 치료 분야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이제 20세기 후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훑을게요. 이렇게. 네, 우선은 고대 그리스. 제가 전 영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그 카타르시스가 정서적으로 순화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요게 고대 로마로 이어지면서 로마의 한 의사가 멜랑콜리 증상,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을 실제로 연극을 보여줘서 치료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극 치료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연극을 치유의 기능으로 사용을 했던 거긴 하죠. 더 뒤로 가면 저희로 따지면 국풀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치유적인 능력과 관련돼서 연계는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거고 위안을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긴 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고 나서 프로이트와 융이 등장하던 시기 19세기 이때 연극 치료라기보다는 극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 정신병동에서 연극을 사용을 했대요.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프랑스 파리의 사랑통 정신병원에서 환자 이야기를 실제로 써가지고 상영을 한 거예요. 매번 그렇게 공연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병원의 환자였던 사드백작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라사드가 그런 작품. 네, 맞아요. 그리고 1803년 독일의 라일이라는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도 연극을 활용하긴 했는데 삶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걸 성찰할 수 있게끔 했었대요. 그래서 효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극이라는 요소를 사용했는데 보통 레크레이션, 놀이의 개념이라든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움직이게끔 하는 활동으로 활용을 했지 연극 치료다라고 정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연극 치료가 조금 더 그래서 확장을 했었던 요소들은 연극인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부터 연극적인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됐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로토프스키, 보알, 브레이트, 아르토, 브룩, 스타니스lav스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흐름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연극을 더 확장해서 관객이랑 소통을 한다든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하는 연극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치료적으로 더 확장이 되거든요.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주의가 정점에 이르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다양한 방식들의 그 전위 연극들, 실험적인 연극의 방식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를테면 아르토의 잔혹 연극이라든지 브레이트 서사극이랄지 예지 그로토프스키의 가난한 연극이거나 아니면 피터 브룩의 연극이거나 그들은 연극이 연극 안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에서 각각의 방식을 추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속에서 이미 연극이 예술로 머물지 않고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연극 안에서의 흐름의 변화가 관찰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방법들이 지금의 연극 치료 안에 고스란히 실제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혹은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실험 연극이 연극 치료의 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연극 치료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리적으로 연극을 구체적으로 사용했던 예브레이로프, 그다음에 일진, 일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진이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일린이라고. 네, 그렇고 그다음에 모레노, 이렇게 세 명을 대표적으로 필 존스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니콜라이 예브레이노프, 이분은 1927년에 삶의 연극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거기 안에서 공연치료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희곡을 통해서 공연이 치료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던 분이 이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일진이냐 일린이냐, 블라디미르 일린, 이분도 러시아 분인데 심리학자, 심현석 의사시래요. 그분은 이제 당시에 연극 작업을 실제로 하셨대. 어떻게 하셨죠? 구체적인 작업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서 저 되게 놀랐었는데, 동일한 대상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월요일 날 만나고 한 번은 목요일 날 만난다.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즉흥극 훈련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드는 거지, 일종의 연기 훈련 같이.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거죠. 삶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대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공연을 올리면서 치료적인 효과를 기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되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했었어요. 그런 기록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면 주제 정하기, 뭐 주제 깊이 생각하기, 시나리오 만들기, 시연하기, 그리고 성찰하기, 좀 저희랑 좀 비슷하죠. 그것이 미국이나 영국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요거를 연극치료 교육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모레노. 연극 치료해요라고 하면 사이코 드라마랑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하는 영상을 이전에 회원 선생님께서 찍으셨는데 여기 카드에 통해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모레노는 심리극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심리극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가 있고 어떤 형식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극 치료하고는 조금 구분되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모레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는 카우치에 눕혔다면 나는 카우치에 눕힌 사람을 일으켜서 더 움직일 수 있게 했다 라고 할 만큼 심리극을 만든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움직였을 때 더 무의식을 더 접근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라고 봤던 입장에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접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연극치료다 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대요. 그냥 연극을 치료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활용했을 뿐이지 그게 연극치료다라는 것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연극치료가 특정적으로 등장을 한 건 1930년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피터 슬레이드 라는 연극 교육학자가 연극의학협회에서 용어를 사용하셨대요. 연극치료라는 거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셔서 발표를 하셨나 봐요. 슬레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회성 훈련에 굉장히 적합한 것들을 이미 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때 아이들이랑 연극을 하면서 신체적인 제어하는 거, 자신감,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인내력 갖는 거,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작업을 했고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한 군데는 아일랜드 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스케거와 코긴스 라고 하는 분들이 치료적인 관점으로 공연을 했대요. 정신병동이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어떻게 형성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의사랑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간호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도 가족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연을 실제적으로 하셨대요.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적이 대인관계 향상. 근데 이게 꽤 잘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른 일부 병원에서도 아예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확립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었던 것도 1950년대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나름 연극을 활용해서 치료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독자적으로 이러면서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나라에 따라서 모인 거야.
모여서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고 회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확장해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형성들이 교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느냐 보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이때부터 교육과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국, 미국, 네덜란드. 영국에는 연극치료센터가 생기고 스코틀랜드의 퀸 마가렛 대학교에 대학과정이 생겼대요.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1978년도에 연극치료 예술과정이 그때부터 개설이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1971년도 뉴욕에서 연극치료 단기과정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협회가 생겼대요. 그때는 창조표현치료협회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나중에 돼서야 연극치료 예술 전공 요걸로 이제 개설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랑 뉴욕에 교육과정, 석사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곳곳에서도 교육과정은 있을 거예요. 근데 1979년도에 있었던 건 이 대학과정이 미국에서는 처음이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발전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과 관련해서 유학을 다녀오신 황수영 선생님이나 김덕은 선생님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더 언급한 것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엔 언제 들어왔냐라고 얘기하면 한국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의 연극치료를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야 과거를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990년대 말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교육연극이 먼저 붐이 일었고요. 연극을 예술로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인과 함께 하면서 뭔가 교육적인 효과 라든지 예술적인 효과 이외에 다른 것들을 기하는 데 대한 관심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특수한 대상에게 또 관심이 갔었겠죠. 특수 아동들이라든지 그들과 어떻게 작업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질문, 연구 이런 것들이 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극치료로 확장이 되고 옮아가고 그랬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출간하신 그 로버트 랜디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연극치료 이게 첫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나왔던 그쯤에 교육과정도 생기고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서 이제 동인 선생님이나 저나 그 도움을 받아서 연극치료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짧다면 짧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다져나가고 구체화시키는 거는 뭐 저희와 저희 뒷세대가 아닐까. 우선 제가 한번 잘해보도록 할게요. 2002년도에 출간을 했었다라는 건 관심이 있었다는 건데 그때는 교육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있던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 해라는 단체에서 연극치료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과 같이 연극치료에 대해서 책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실습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죠. 뭔가 연극치료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자료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서치한 결과 선택된 게 이 책이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재공부하려고 번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번역이 돼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출간을 했던 거고 그렇게 됐던 거였죠.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저는 오늘 역사 얘기하면서 이것이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이 역사 얘기를 하면 아, 왜 따분한 역사 얘기부터 하세요? 이런 반응을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따분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극치료 자체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극치료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작업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려요. 어깨가 부탁을 드려요. 무겁네요. 이렇게 연극 치료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직업으로서 자리 잡기까지 어떻게 이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방향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야이